마음밥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리라. 비가 내린다. 고요히 내린다. 겨울이라고 발음하기엔 아직 이른 차가움을 안고 비가 내리고 있다. 가을이 깊어지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을이 깊어지면 곧 겨울이 닥칠 것이다. 겨울은 춥고 서늘하여 어깨를 잡고 짓누른다. 폭설 속에 갇혀 옴쭉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하염없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다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성 싶지 않다. 깊고 깊은 겨울, 새들은 어디에서 먹이를 구할까? 들짐승이나 산짐승들은 어찌 혹독한 겨울을 아는 걸까? 추위에 취약한 나는 또 어떻게 이 겨울을 날 것인가? 나의 겨울은 늘 추웠다.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추위를 느꼈으므로 늘 감기는 걸리지 않아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추위를 2해쯤 견디고 나자 이제 추위가 두렵지 않다. 내장산 400고지의 추령은 평지보다 더 춥다.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 날려갈 것만 같다. 이런 날들을 일상으로 겪으며 시간을 견뎌내자 어느 순간부터 추위가 만만해지기 시작했다. 조금만 한기가 들어도 배부터 아프기 시작하거나 너무 움츠리고 있어 늘 어깨가 아팠는데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보다 10도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온도가 내려가도 그래 춥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예전엔 이불같이 긴 오리털 파카를 껴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긴 부츠를 신고 다녔는데 지난해 나는 이불같이 긴 오리털 파카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음을 어느 순간 기억해내고는 스스로 놀랐다. 춥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춥다. 춥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추위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다. 감기는 늘 끼고 산다. 약한 몸을 가지게 되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로 누군가 늘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이 소홀한 듯 느껴지면 도리어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에게 서운해진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과 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생각은 점점 왜곡되고 증폭된다. 관계는 점점 소원해진다. 어느덧 하나의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상처가 되며 나는 그 상처를 자꾸 헤집으며 골마간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다. 넘치는 감사보다 부족한 것들을 향한 시선이 나의 하루를 채운다. 결핍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재는 고통일까? 이 모든 부재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 때문일까? 나는 부재의 고통으로 인해 늘 고통스럽기만 할까?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읽고 글만 쓰다가 먹고 사는 돌부리에 걸려 자꾸 넘어지게 되자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을 시작했다. 뙤약볕에 쭈그리고 앉아 꽃을 심는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뜨거운 여름의 햇살이 등에 따갑게 꽂힐 때 한두 시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단 10분의 휴식이 주어졌다. 이 단 10분의 휴식 시간은 꿀처럼 달았고 천국처럼 안온했다. 나는 쭈그려 앉아 일해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쉬는 시간만 되면 반드시 누웠다. 그렇게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느린 구름들이 한가로이 떠가고 있거나 비행기들이 점점 날아가고 있었다. 잠자리도 날고 새들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다녔다. 나뭇잎들은 바람에 실려 한 잎, 두 잎 떨어졌다. 생활에 대한 절박함이 나를 노동으로 옮겨갔지만 세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한가롭고 넉넉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함께 꽃을 심는 할머니들의 사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60대에서 70대로 이루어진 대군단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현역들이었다. 그들은 평생 일하는 것으로 잔뼈가 굵었고 늘 이렇게 앉아서 꽃을 심고 굳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픈 40대 아들을 병구원하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었다. 두 번째로 내가 한 일은 피서지에서 설거지와 반찬을 담는 일이었다. 이 일은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다. 수저는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와 몇 번을 헹궈도 기름기가 남아있었다. 반찬통의 반찬은 수시로 비워져 냉장 창고까지 부지런히 뛰어다녔다. 힘들다는 내색을 비치자 힘들지 않느냐고 묻던 여주인은 힘들어서 내일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후로 나는 힘들다 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다. 피서지가 한산해지자 나는 다른 일을 찾았다. 그곳은 떡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 일은 이전 일과는 또 판이하게 달랐다. 수십 킬로그램의 콩을 물에 불려 깨끗이 씻어서 조리질을 해야 했고 콩을 깨끗이 담아 익혀내는 판을 끝도 없이 씻어야 했다. 그 판에 놓인 망사를 판의 수만큼 씻어야 했다. 모신잎을 하루 종일 씻기만 하는 일도 있었고 쌀은 끊임없이 씻겨져 모신잎과 섞여 반죽이 되었다. 이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기계에 넣어야 했다. 기계에 넣어진 반죽은 콩이 들어가 손바닥에 놓일 만큼 작은 모양이 되었다. 이 동그란 재료를 손에 놓고 보기 좋게 모양을 만들었다. 이 작업도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기계에 들어가 알맞게 성형하기 위하여 삶아진 콩은 10kg씩 따로 분리되었고 설탕도 일정량을 분리해 놓았다가 성형에 쓰일 때마다 섞였다. 판을 닦거나 콩을 씻거나 10kg씩 분리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내게 주어진 일은 그때그때 달랐으므로 나는 이 모든 공정을 하나씩 모두 숙지해야 했다. 2주 동안 잠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반드시 펴지지 않았다. 손가락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부어 있었고 곱아서 낯설고 이물스러웠다. 밤에 잘 때는 끙끙 앓았다. 한 달쯤 지나자 일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나의 목표는 2달이다. 이제 2달이 되어간다. 이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점점 재미를 붙였고 집중과 몰두를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일에 무엇을 입힐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무슨 일이든 재미없으면 멈춘다. 이 일이 나를 살린다는 것은 생활고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의 품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멈춰야만 한다. 아니, 멈춰도 좋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 탓을 하는 것은 비겁한 선택이다. 상황은 무작위로 주어지든 자기로 주어지든 이미 혹은 늘 내게 주어진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있다. 인문학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만약 내가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다면, 인문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면, 늘 책을 펼치고 사유하는 지구별 여행자가 아니었다면, 삶은 내게 늘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책을 펼치는 자. 그러므로 나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려고 늘 애쓰는 자일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에 묻는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나는 늘 내게 묻고 내게 대답하려고 애쓴다. 질문하기를 멈춘 삶은 살아있기를 포기한 삶이나 다름없다. 늘 질문에 질문을 더하라. 늘 생각에 생각을 더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경계가 사라진다. 나를 죽이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는 비로소 늘 스스로 그러한 존재, 소유에 불안하거나 목매지 않고 존재를 바라보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존재에 이를 수 있다. 나는 몸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껍질을 벗을 수 있었다. 관념의 껍질을 벗을 수 있었고 소유의 껍질을 벗을 수 있었다. 한동안 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어 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멈추고 하루에 책 한 권이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 6시간에서 10시간 책만 보는 미친 짓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처럼 나 또한 나에게 되물어 본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었다. 진짜 가슴이 뛰는 나다운 삶을 90살이 되어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 읽어주는 글쟁이로서의 삶일 거라고. 몸으로 하는 일들은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되었다. 나는 이 일들을 통해 삶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나를 키우는 힘이다. 나는 이제 5kg도 무겁다고 쩔쩔매던 어린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20kg도 들 수 있다. 이 무게는 물질적인 것의 무게가 아니다. 고통의 무게다. 나는 고통의 무게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나를 키운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태어나 처음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던 와중에 일머리를 찾지 못하자 정신 차리라고 내게 생각 없이 이야기한 누군가의 말에 나는 어느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다. 내가 정한 한계는 나만이 깨뜨릴 수 있다. 어떤 한계도 내가 정하고 내가 무너뜨린다.
나는 거인이다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거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키우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합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